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지만 정희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바닥엔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옥분이 차가운 눈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야?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베어냈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딸을 낳은 주제에 뭘 태준이가 보러 오겠어?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야지. 이 집안 대가 끊겼잖아. 병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없이 내민 서류 한 장. 보면 알아, 이혼 서류야.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안긴 아기가 가늘게 울었지만 그 울음은 세상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1999년 12월 서울 외곽의 낡은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겨울 찬바람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죠. 28살의 윤정이는 분만대 위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정희의 손톱이 시트를 핥히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간호사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임신, 3달 만에 유산했죠. 두 번째 임신, 5달 만에 또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 강옥분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임신. 정희는 10달 내내 누워 지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출혈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박태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았죠. 정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왔고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박태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거의 다 왔어요. 숨 크게 들이쉬고.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희는 온 힘을 모았습니다. 으아악. 정희의 비명과 함께 작은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죠. 그 울음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고개를 들어 아기를 보려 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딸. 시어머니 강옥분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정희를 진찰했습니다. 산모분, 출혈이 많았어요. 자궁 상태도 좋지 않고요. 앞으로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작은 손이 정희의 손가락을 꼭 쥐었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희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회복실로 옮겨진 후에도 박태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기대에 차서 고개를 돌렸지만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옥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 여인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날카로운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죠. 강옥부는 아기 침대를 힐끗 보더니 정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딸이야?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건강한. 의사한테 들었어. 내가 이제 애를 더 못 낳는다며?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옥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번이나 유산하더니 결국 딸 하나 낳고 끝이구만.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았는데 뭘 태준이가 보러 오겠어? 강옥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태준 씨 아이인데요. 아들을 낳았어야지. 이 집안대가 끊겼잖아. 더 낳지도 못할 거면서 쓸모없는 건 낳아놓고. 강옥부는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만 봤을 뿐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손녀? 딸은 남의 집 자식이야.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시집가면 남의 집 며느리 되는 거 키워봤자 뭐하게. 게다가 넌 이제 애도 못 낳잖아.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단 말이야. 강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강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일로 바쁘대. 안 온다더구만. 딸 낳은 거 보러 뭐하러 와. 시간 낭비지. 더 나을 수도 없는데. 그 말을 남기고 강옥부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력도 없었죠.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빨았죠. 정희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세상에 나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생명. 정희는 아기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미안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태주는 여전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퇴원 수속을 밟고 아기를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 정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의 옆 테이블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박태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꼭 안은 채 현관에 서 있었죠. 태준 씨, 그게 뭐예요? 정희가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아. 이혼 서류야. 정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태준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나도 힘들다. 엄마는 계속 아들 낳으라고 압박하는데 넌 이제 애도 못 낳잖아. 회사 일은 꼬이고.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를 마주봤습니다. 미안해. 위자료는 줄게. 아이는 내가 키워.
딸이니까 내가 키우는 게 맞잖아. 어차피 넌 아들도 못 낳잖아. 당신, 정신 나갔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태주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강옥분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썩 나가라, 딸 데리고 나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생각 말하고 소리쳤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정희는 큰 가방 하나와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형광등 아래 정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 이름은 은서야. 은혜로운 아침이란 뜻이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버려진 아내 윤정이는 죽었고 엄마 윤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은서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죠. 6살이 된 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죠. 은서가 일어날 시간이 되자 정희는 딸을 깨웠습니다. 은서야, 일어나야지. 엄마. 은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가방을 챙겨주었죠.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은서야, 오늘도 엄마 병원에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해. 응, 알았어, 엄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죠. 정희는 은서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7시 반. 정희는 간호조무사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서는 병원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죠. 가방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녀와. 그래, 우리 은서 착하지? 배고프면 여기 빵 먹고. 엄마 점심시간에 올게. 정희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병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환자 간병일이 시작되었죠. 중환자실에 입원한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밥을 떠먹여드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가씨, 고맙네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편하게 쉬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은서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병원 정원의 나무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정희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싼 밥과 반찬이었죠. 은서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기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 줬어. 은서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가 가리킨 곳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김성훈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기로 소문난 의사였죠. 그래, 고맙다고 인사했어? 응, 했어. 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침상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희는 퇴근했습니다.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대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야간 간호학과였습니다.
정희는 2년 전부터 야간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은서는 강의실 뒤편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수님들도 은서를 알고 있었고 때때로 과자를 챙겨주곤 했죠. 오늘은 기본 간호학 실습입니다. 주사 놓는 법을 배워볼까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습 모형에 주사를 놓는 연습을 했죠. 손이 떨렸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윤정희 학생, 잘하고 있어요.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정희는 은서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서는 정희의 등에서 잠들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 은서를 침대에 눕히고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과제를 해야 했거든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졸음을 참으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정희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간호사가 되는 것. 그게 정희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죠. 정희는 의료진을 도와 환자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수술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집중된 눈빛,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모습. 정희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안에 서고 싶어. 정희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환자 옆에 서 있는 그림이었죠. 엄마, 이거 엄마야. 엄마는 사람 살리는 일 하잖아. 은서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아직 간호사도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멋있어. 사람 살리는 일은 정말 멋있는 거야. 은서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밤늦게 은서를 재우고 정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해부학 교과서를 펼쳤죠. 인체의 구조, 장기의 위치, 혈관의 흐름. 외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정희는 공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메스를 쥔 의사의 모습을,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을. 언젠가 정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로. 언젠가는 나도 수술실 안에 설 거야. 메스를 쥔 사람으로.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책을 덮고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얼굴.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꼭 해낼게. 우리 당당하게 살 거야.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의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가.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 정규직 간호사가 되었죠. 급여는 이전보다 나아졌고 은서와 함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메스를 쥐고 서 있는 모습. 정희는 39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죠. 어느 봄날 정희는 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의대에 가려고 해.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정희는 은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간호사로 일하면서 매일 수술실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했어. 저 안에서 직접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은서는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서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엄마가 엄마 꿈을 위해 살아도 돼. 정희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14살 딸이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은서야, 근데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병원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왜? 만약 떨어지면 창피하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말릴 게 뻔해. 나이가 많다고 무리한다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우리 둘만의 비밀. 그날부터 정희의 비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환자들을 돌봤죠. 아무도 정희가 밤마다 수험서를 펼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은서를 재워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10년도 넘게 손에서 놓았던 과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도 틀리고 외워도 까먹었죠.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잤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은서는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엄마, 커피 타왔어. 고마워, 우리 딸.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늘 밝게 웃었고 성실하게 일했죠. 김성훈 과장이 가끔 물었습니다. 윤 간호사,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어요.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성적은 처참했죠. 하지만 정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수능을 치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정희는 떨렸습니다. 주변은 모두 어린 학생들이었죠. 정희는 유일한 중년 수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은서가 엄마를 안아주었죠. 엄마,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수능을 치렀습니다. 이번엔 점수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의대 커트라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또 떨어졌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했고 웃으며 지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은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아니야,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째 정희는 세 번째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죠. 정희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수능날 정희는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엄마, 괜찮을 거야. 정희는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합격이었습니다. 지방의대, 하지만 당당한 합격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붙었어. 엄마. 은서가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정희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윤 간호사, 왜 갑자기? 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정희가 말하자 병원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복도에서 모두가 정희 이야기를 했죠. 김성훈 과장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윤 간호사, 정말입니까? 네, 과장님.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김성훈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윤 간호사. 아니, 이제 윤의대생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홍보팀이 정희의 이야기를 알렸던 거죠.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준비하셨다고요? 네.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주변에서 말릴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포기하지 않은 엄마 3년 만에 의대 합격이었죠. 기사에는 정희의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가 되었고 39부터 3년간 비밀리에 준비해 마침내 42살에 의대에 합격한 여성의 이야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격려의 댓글이 쏟아졌고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입학식 날 정희는 정장을 입고 대학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딸인 게 자랑이야. 정말로. 정희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42살 정희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의대 강의실은 낯설었습니다. 정희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모두 20살 남짓한 학생들이었죠. 정희보다 20살 이상 어렸습니다. 학생들은 정희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신문에 나온 그 아줌마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신경 쓰지 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수가 들어왔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부학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집중해서 필기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몇 주가 지나자 학생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모님, 이 부분 어떻게 외우셨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앞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드는 거야. 정희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고마워했죠. 이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너희는 시간이 많지만 난 시간이 없거든.
밤샘 공부도 잦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도서관에 모였죠. 모두 졸린 눈으로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졸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공부했죠. 이모님은 어떻게 안 졸려요? 엄마 생각하면 안 졸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서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은서도 지금쯤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딸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희는 힘이 났습니다. 2학년이 되자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부학 실습실. 차가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일부는 토할 것 같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침착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이미 익숙해진 광경이었죠. 메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해부했습니다. 교수가 정희를 주목했습니다. 윤정희 학생, 손이 안정적이네요. 간호사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학년, 4학년을 거쳐 정희는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에 들어갔죠. 46살의 인턴. 병원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고 응급실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윤정희 인턴, 사무실 환자 차트 가져와. 네. 정희는 달렸습니다. 젊은 인턴들도 힘들어하는 일정이었지만 정희는 버텼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죠. 은서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대 본과에 진학했죠.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였습니다. 엄마, 나도 의사가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엄마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돼. 정희는 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정희는 외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습니다. 외과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과였죠.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윤 선생님 나이에 외과는 무리예요. 하지만 정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외과가 제 꿈이었어요. 레지던트 첫날 정희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썼죠. 수술등 아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집도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윤정희 레지던트, 여기 보조해. 네, 교수님. 정희는 집도의 옆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해졌죠. 수술 도구를 건네고 지혈을 도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정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회복실로 옮겨졌죠. 정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산부인과. 이젠 내가 서 있는 이곳이구나. 정희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28살 딸을 낳고 버림받았던 그 산부인과. 그날 정희는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정희는 수술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샘 수술, 응급 호출, 끝없는 공부. 정희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희는 전문의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마침내 외과 전문의가 된 거였죠. 나이는 49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윤정희 선생님.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정희는 서울의 한 중형 병원에서 주치의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외과 주치의. 정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정희는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죠. 외과 주치의 윤정희.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의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8살 눈보라 치던 밤 터미널 대합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정희. 그 정희가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메스를 쥐었습니다. 그날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 정희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과 주치의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정희는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회진, 수술, 오후 진료, 저녁 수술. 바쁜 일정이었지만 보람찼죠. 환자들은 정의를 신뢰했습니다. 나이든 외과 의사라는 점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퇴원하는 환자가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술은 이제 끊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본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은서도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영향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외과 의사가 될 거야. 엄마처럼.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엄마가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은서는 당당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술을 마치고 의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죠. 긴 하루였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퇴근하려던 순간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호출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죠. 구급차가 방금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환자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들것에 누운 남자. 피투성이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호흡이 약했죠. 활력 징후는 혈압 80에 50, 맥박 120, 호흡 미약합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청진기를 대고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죠. 흉부 엑스레이 즉시. 정희가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영상을 봤습니다. 심장 주변에 출혈이 보였습니다. 심근 파열 의심. 즉각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환자 차트 주세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죠. 정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태준, 55세 남성.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손이 떨렸죠. 정희는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6년 전 자신과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떠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는 환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했지만 정희는 알아볼 수 있었죠. 박태준, 전 남편, 은서의 생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아기를 안고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강옥분의 차가운 말들, 박태준의 무책임한 모습.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수술팀 구성하세요. 즉시 수술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 간호사가 뛰어갔습니다. 정희는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박태준,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자.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복수심일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정희는 윤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외과 의사 윤정희였죠. 환자의 생명을 책임진 의사. 정희는 수술복을 입으러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의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야. 환자를 살려야 해. 과거는 잊어.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해. 정희는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고 장갑을 꼈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 환자는 이미 마취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취과 의사가 정희를 봤습니다. 윤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정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메스가 환자의 피부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죠. 정희는 침착하게 지혈했습니다. 흉골을 벌리고 심장을 노출시켰습니다. 심장이 보였습니다. 왼쪽 심실에 열상이 있었죠. 피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합사를 들었습니다. 지혈겸자. 간호사가 도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열상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늘, 두 바늘. 정희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박태준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죽어가는 얼굴,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순간 과거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딸 낳은 거 보러 뭐하러 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간호사들이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은서의 얼굴, 은서의 미소. 엄마는 사람 살리는 일 하잖아. 멋있어.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집중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수액 더 투여하세요. 정희는 봉합을 계속했습니다. 한 바늘, 또 한 바늘. 열상 부위가 봉합되었습니다. 피가 멈췄죠. 심장 리듬 회복 중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흉골 봉합 준비하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봉합사를 건넸죠. 정희는 환자의 가슴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늘씩 신중하게 봉합했습니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었죠. 심박수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정의가 선언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회복실로 옮길 준비를 했죠. 정의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정의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온 정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살렸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살렸어. 정의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26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 눈보라 치던 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쫓아낸 남자. 그 남자를 정의가 살린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정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복수할 기회였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정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렸습니다. 왜일까요? 정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의사로서의 소명이 더 강했던 걸까요?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가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은서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왔어? 응. 은서야, 아직 안 잤어? 응. 공부하고 있었어. 엄마 수술 잘 됐어? 정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서에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수술한 환자가 은서의 생부라는 걸. 하지만 정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응, 잘 됐어. 환자 살렸어. 다행이다. 엄마 대단해.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야지, 은서야. 늦었어. 응, 알았어. 엄마도 쉬어. 정의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술실 풍경이 떠올랐죠. 수술대 위에 박태준. 창백한 얼굴. 정의는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 정의는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죠. 정의는 환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들렀습니다. 박태준이 입원한 곳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박태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생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의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정의는 박태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이제 초라해 보였죠. 정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정의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선생님. 정의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정의는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몸은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정의는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그 목소리를 26년 전 산부인과 병실에서 차갑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강옥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강옥분이 휠체어를 몰아 정의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멈춰 섰습니다. 강옥분은 정의를 올려다봤죠. 저기, 박태준 환자 주치의가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환자 어머니인데요.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강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목소리였죠. 정희는 강옥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정의를 무너뜨렸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살려주셨네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순간 강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휠체어를 잡은 손이 떨렸죠. 강옥분은 천천히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희? 강옥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 윤정희입니다. 강옥분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하얀 가운, 가슴에 달린 명찰, 외과 주치의 윤정희. 강옥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그때 그 정희야? 강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26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쫓아내신 바로 그 며느리 윤정희입니다. 강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손녀, 지금은 의대 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졸업합니다. 강옥분은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어젯밤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강옥분은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희는 강옥분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때 제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아들도 못 낳고 딸을 낳았는데 뭘 보러 오겠냐? 이 집안대가 끊겼다. 그 말들 기억하십니까? 강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죠. 하지만 보세요, 어머님. 그 씨는 제가 다시 살렸습니다. 제 손으로.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분은 휠체어에 앉은 채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강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강옥분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옥분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일정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신 후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강옥분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정희는 의사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자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옥분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죠. 복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회진을 돌며 박태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태준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죠. 강옥분은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정희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정희는 그저 업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박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정희가 회진을 돌던 중이었죠. 환자분, 들리세요? 저는 주치의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흐릿한 눈으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알아보려는 듯 응시했죠.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정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박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누가? 제가 집도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차트를 기록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아들이 깨어났나요? 네, 의식 회복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강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아니, 선생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강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환자의 주치의일 뿐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죄송하지만 다른 환자들을 봐야 합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강옥부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박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매일 회진을 돌며 박태준을 진료했죠. 박태준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일입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태준은 여전히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실습 가운을 입고 있었죠. 의대 본과 4학년은 병원 실습을 했습니다. 엄마. 은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야, 여기서 실습해? 응. 엄마 병원에서 실습하게 됐어. 그래, 열심히 해. 정희가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강옥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죠. 강옥분은 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은서도 강옥분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죠. 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분은? 은서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이분은 내 할머니야. 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옥분도 놀란 표정이었죠. 강옥분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성. 의대생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손녀. 내 손녀구나. 강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은서야. 이분이 엄마를 쫓아낸 할머니야. 그리고 저 병실에 있는 환자가 내 아버지고. 은서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정희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지? 엄마도 놀랐어. 일주일 전에 응급 환자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었어. 은서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옥부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를 버린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옥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은서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정희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야, 놀랐지? 엄마, 괜찮아? 은서가 오히려 정희를 걱정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란 무엇일까? 미움을 갚는 것일까?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남는 것일까? 정희는 박태준을 살렸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정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렸죠. 그리고 강옥분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었다고,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이게 복수구나. 정희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미움을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정희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눈보라 치던 밤, 터미널 대합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자신. 그 정희가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태준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회진을 돌며 환자를 진료했죠. 박태준은 여전히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려준 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차트를 기록하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죠. 어느 오후 정희가 의사 휴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옥분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강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야. 아니,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강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강옥분은 휠체어를 탁자 앞으로 몰고 왔습니다. 정희는 강옥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단 말,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왔다. 강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강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주름지고 초라한 노모였습니다. 26년 전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었어. 딸을 낳았다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너를 쫓아냈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강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봤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지. 그게 전부였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도 안 했어. 그저 아들, 아들만 외쳤지. 강옥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희야. 태준이가 재혼했었어. 내가 떠나고 1년 후에. 나는 그 여자한테 아들 낳으라고 똑같이 압박했지. 결국 그 여자도 떠났어. 태준이는 혼자가 됐고 사업도 망했어. 집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지.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태준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요양원에서 살고 있어. 아들도 찾아오지 않았어. 연락도 끊겼지.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 있더구나. 그것도 우리 아들을 살린 의사로. 강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사람 대접도 못 받을 짓을 했지. 내가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정희는 한참 동안 강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미움일까, 연민일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이었으니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6년 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을 때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기 때문에 버텼죠.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냈어요. 간호사가 됐고 의사가 됐습니다. 은서는 훌륭하게 자랐고요. 제 삶은 성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다시 강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이긴 거니까요. 당당하게 살아남았으니까요. 강옥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사람 노릇도 못했구나. 어머님,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미움을 간직하며 사는 건 제게 독이 될 뿐이니까요. 강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죠.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 과거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쓴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딸도 아들만큼 소중합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제 딸 은서를 보세요. 저는 은서를 사랑으로 키웠고 은서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강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환자들이 기다리니까요. 그래, 가거라. 정희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됐구나.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며칠 후 박태준은 퇴원했습니다. 정희는 퇴원 설명을 했습니다. 약은 꼭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였을 뿐이었죠. 건강하세요. 정희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태준은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죠. 강옥분이 휠체어를 밀며 아들과 함께 병원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강옥분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 저 선생님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요, 엄마? 정희야. 내 전 부인. 박태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손녀는? 응, 의대생이더라. 훌륭하게 컸어.
박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둘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였어. 그리고 그 용서는 살아남은 자의 특권이야.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26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간호조무사 시절, 야간 간호학과, 의대 진학, 수술실, 모든 순간이 정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엄마, 오늘 수술 참관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오후에 수술 있어. 같이 들어가자. 좋아. 은서가 정희의 팔을 꼈습니다. 정희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25살의 딸, 의사가 될 딸, 정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은서야. 응?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엄마는 나의 영웅이야. 둘은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으로. 그것이 정희의 승리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정희는 은서와 함께 걸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바람에 나부꼈죠. 정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살아남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용서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26년 전 눈보라 치던 밤, 터미널 대합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윤정희. 그 정희가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 딸과 함께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